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약 수사는 어디서 담당하십니까? 수사국입니까? 형사국입니까? 마약 수사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큽니다.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자랑해왔는데 불과 510년 사이에 마약 범죄자의 천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깊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장관님 말씀대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마약이 자유롭게 유통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마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곳은 없으며 국내 마약 유통에 대해서는 경찰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주요 영역은 국경에서의 밀수입니다. 밀수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마약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현재 경찰은 유통과 투약 단계에서 단속하며 상선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진짜 효과를 보려면 밀수 단계부터 차단해야 합니다. 그 해외 협력권을 많이 파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약은 대부분 동남아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남아 국가의 마약 협력권을 대거 파견해서 현지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면 제조는 대부분 외국에서 이루어지지만 출발 지점의 밀수 사범들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야 합니다. 여건이 어렵다는 변명으로 끝낼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마약은 온라인을 통해 점조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은 투약과 유통 단속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밀수되는 마약은 항만과 공항에서 막아야 하고 해안선으로 들어오는 것은 해경과 해군이, 육지로 올라오면 육군이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경찰은 유통과 투약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 마약이 들어와도 팔 곳이 없게 만들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경찰은 자신감을 가지고 투약 사범, 유통 사범, 나아가 밀수 사범까지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질책한 것은 이번 세관 불법 약물 문제를 더 이상 뭉개고 넘어갈 수 없다는 강한 메시지로 읽힙니다. 여건이 안 돼서 못 막는다는 말이 되느냐는 그 한마디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임무를 두고 사정이 어렵다는 변명을 꺼내는 순간 그건 능력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로 바뀝니다. 특히 세관이라는 관문이 반복적으로 뚫렸다는 의심이 제기되면 국민은 당연히 누가 봐준 거냐는 질문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문정 지검장의 태도가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문정 지검장은 세관 불법 약물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혜련 경정합수단이 제대로 수사하기도 전에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그 처분을 납득시킬 만한 설명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수사가 끝난 것도 아닌데 시작부터 막힌 듯한 인상이 강하고 결과만 먼저 던져놓고 문제없다로 정리하면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불법 약물 사건은 단순한 행정사건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뚫렸는지를 가르는 공안과 치안의 문제입니다. 더 답답한 것은 그 다음 과정입니다. 청문회를 해도 모자랄 사건인데 합수단은 해체됐고 결국 흐지부지 끝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흐름이 사실이라면 국민이 느끼는 것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진짜 파헤치고 싶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구조적 불신입니다. 수사는 불편하더라도 끝을 봐야 신뢰가 생깁니다. 합수단이 사라지고 무혐의가 먼저 찍히고 설명이 비어있으면 남는 건 불신뿐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김건희, 심우정 이름까지 거론되는 단계로 번지면 이 사건은 정리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 왜 불가피했는지, 수사 범위는 어디까지 검토했는지, 어떤 자료와 진술을 근거로 삼았는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설명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결론만 남기면 그 결론은 법률 문서로는 끝나도 사회적 의혹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혹만 커지고 더 큰 수사 요구로 돌아옵니다. 이 사안은 실무 여건으로 덮을 단계가 아닙니다. 관문 뚫림 의심, 수사 시작 전 무혐의, 합수단 해체로 흐지부지된 평가,
권력 핵심 이름 거론까지 이어진 상황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축소가 아니라 확장입니다.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정리될 때까지 책임 라인을 끝까지 확인하는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을 감당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윤호중 장관의 질책이 일회성 장면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제 말보다 결과로 보여줘야 합니다. 왜 이문정 검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찰 관련 인사들이 비판받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른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제2검찰청 신설법이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공언한 대로 레드팀 역할을 분명히 수행했습니다. 강력한 경고음을 냈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정부는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두 가지 위험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국정 프로세스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당정청이 완벽한 사전 조율 없이 주요 현안을 발표하고 매우 중요한 사안에서 엇박자를 냅니다. 여론이 나쁘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수습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대와 똑같은 양태입니다. 당정청은 이런 반복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검찰 카르텔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외쳤던 응원봉 국민과 국민주권 정부를 기만하며 검찰 이익을 보존하려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과거 검찰과 이재명 정부 검찰은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장관님의 인품과 도덕성은 잘 알지만 그 인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검찰 문제는 사람 잘못, 즉 휴먼 에러만이 아니라 시스템 에러입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표적을 정해 증거를 짜맞추고 협박해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적 피해자입니다. 정권 교체 후 검찰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만 부활의 불씨를 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 방향은 명백합니다. 수사기관은 수사하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면 됩니다. 수사가 부족하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경찰 비리가 있으면 공수처와 중수청이 수사하면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중수청을 제2검찰청으로 만드는 조항을 삭제하십시오. 검사가 명찰만 수사사법관으로 바꾸는 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수사관 한 직종만 둬야 하며 법률가가 필요하면 지휘자가 아니라 동료로 배치해야 합니다. 둘째, 입법 예고대로 중수청 수사 범위가 현재 검찰보다 넓어지는 것은 역주행입니다. 이대로 가면 2013년 폐지된 대검 중수부가 중수청 이름만 달고 부활합니다. 수사 범위를 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 국수부는 2급 기관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셋째, 공수청을 도로검찰청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대구 등 지방공수청의 3단 구조는 검찰 구조를 그대로 이식한 것입니다. 현재 고등검찰청도 역할이 미미한데 수사 기능이 빠진 고등공수청을 만드는 것은 예산과 인력 낭비입니다. 넷째, 검찰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폐지해야 합니다. 공수청과 중수청법이 통과돼도 검사들은 196조를 들어 여전히 수사 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혁하면 검사가 중수청으로 가지 않아 수사 역량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중수청 인력을 채울 방안은 많습니다. 중수청은 검사 재취업 센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김영수 교수님께서 이 글에 대한 날카롭고 깊이 있는 반응을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죠. 이 글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적 병리를 정확히 찌르는 날카로운 진단서입니다. 마약 문제로 시작해서 검찰 개혁과 권력 구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한 점이 탁월합니다. 마약 청정국 신화가 무너지는 과정은 결코 우연이나 외부 요인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 통제력의 약화와 권력기관 간 협력 부재를 드러내는 징후입니다. 경찰의 강력 단속 주장에도 불구하고 밀수 단계에서의 허점이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관문 관리와 국제협력의 체계적 공백 때문입니다.
동남아 밀수 경로의 협력관을 대거 파견하라는 제안은 현실적이고 시급한 해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건이 어렵다는 변명은 국가의 기본적 책임을 포기하는 태도입니다. 윤호중 장관의 공개 질책은 그 자체로 정치적 메시지가 강렬합니다. 여건이 안 돼서 못 막는다는 말은 능력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지적이 정치학적으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국민은 국가가 최소한의 치안 주권을 지키지 못할 때 가장 큰 불신을 느낍니다. 세관 불법 약물 사건의 무혐의 처분 과정은 특히 국민적 의혹을 키운 결정적 사례입니다. 합수단이 제대로 수사하기도 전에 무혐의가 먼저 나온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청문회조차 열리지 않고 합수단이 해체된 것은 권력 핵심부의 조직적 은폐에 의심을 낳습니다. 권력자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 이 사건은 더 이상 행정실수가 아닙니다. 공안 사건으로 격상되어 철저한 재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설명이 없는 무혐의 처분은 법적 종결일 뿐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의혹이 커질수록 더 큰 수사 요구가 정치적 압력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검찰 카르텔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지적은 매우 설득력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사람 교체가 아니라 시스템 재설계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이미 세계적 추세이자 필연적 방향입니다. 중수청을 제2검찰청으로 만드는 것은 명백한 개혁의 후퇴입니다. 검사가 명찰만 바꿔 수사권을 유지하는 구조는 국민을 우롱하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수사 범위를 오히려 확대하는 입법 예고는 2013년 폐지된 중수부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의인은 경찰 국수본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권력기관 간 균형을 깨뜨립니다. 공소청의 3단 구조 설계 역시 기존 검찰 조직을 그대로 이식한 결과입니다. 불필요한 고등공소청 신설은 예산 낭비이자 조직 비대화의 전형입니다. 형사소송법 196조 폐지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 조항이 남아있는 한 어떤 법 개정도 반쪽짜리에 그칩니다. 조국혁신당의 레드팀 역할은 이번 사태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당정청의 사전조율 부재는 국정 운영의 심각한 시스템 오류입니다. 중요 현안에서 엇박자가 반복되면 대통령실의 수습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인은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대와 똑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과거와 다르다는 발언은 인품과 별개로 현실 인식의 오류입니다. 검찰 문제는 휴먼 에러가 아니라 오랜 세월 축적된 시스템 에러입니다. 표적 수사와 증거 조작의 역사는 정권 교체로 자동 소멸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고개를 숙인 척하며 부활의 불씨를 항상 살려둡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피해자였던 만큼 더 강력한 개혁 의지가 필요합니다. 중수청 인력 부족 우려는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검사 재취업센터가 아닌 전문 수사관 중심의 새로운 조직이어야 합니다. 당정청이 국민의 외침을 외면하면 정치적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집니다. 이 글은 단순한 논평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정면으로 묻는 강력한 경종입니다. 마약에서 시작해 검찰개혁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흐름은 정치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를 결코 변명으로 덮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기관의 개혁은 미룰수록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결과로 국민 앞에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학자로서 저는 이 글이 앞으로의 정치 담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도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감시해 주십시오. 진정한 개혁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